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매매 시그널 오늘도 제대로 잡아드리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빠르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 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임성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까지 모시고 함께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을 늘 이제 개장 직후까지 좀 지켜주시는 분이신데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더 힘차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된 걸 보니까 이 안도 랠리가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좀 앞서는데 오늘 우리 시장 잘 좀 지켜줄 수 있을지 좀 뉴욕 증시 마감된 거 보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 장전 동시효과에서는 지금 이 코스피 2.7%, 코스닥 3.8% 정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미국 선물지수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이제 소폭의 상승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시초장에는 좀 약세로 좀 출발은 하겠지만 장 후반을 거듭할수록 이 부분적인 낙폭은 좀 만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어제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전강 후약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제한되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를 좀 점검을 해보면서 저희가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시에 대해서, 종목 공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공시가 바로 당일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시들을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한 종목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두 개의 종목, 신세계와 디딤을 좀 골라주셨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두 종목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네, 신세계의 경우에는 전일자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국내 이 최대 미술품 이 경매업체죠. 서울옥션의 인수에 관련된 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 한국거래소의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어떤 사실 여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이후에 사업의 어떤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디딤의 경우에는 이 국내 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4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후에 최근에 신규 사업의 어떤 진출을 선언한 만큼 이에 따라 어떤 모멘텀 여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종목 모두 관련된 공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겠다. 오늘 장 초반에 두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코스피에 있는 신세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1955년 12월 동화백화점으로 설립이 돼서 1985년 8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이죠. 신세계 센트럴시티, 신세계 동대구 환승센터, 신세계 인터내셔널, 까사미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등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포지션은 백화점 부분이 33% 정도, 패션 화장품이 20%, 면세점 부분이 43% 생각보다 높네요. 그 외 부동산 등의 사업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신세계 백화점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같이 묶이면서 네, 그렇죠. 관심을 받았죠. 맞습니다. 관련돼서 또 공시가 나왔다고 하니 서울옥션 이제 지분 매입을 한 것 이외에도 아예 서울옥션을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시가 좀 나왔다고요? 네, 전일자 공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인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는 풍문, 이 어떤 소문이나 어떤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어떤 내용들 또는 이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된 어떤 가시화된 내용들이 이에 대해서 공시 규정상의 중대한 발표 사항이 있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신세계 서울옥션의 인수 추진입니다. 동아일보발 보도였고요. 2022년도 6월 16일 보도입니다. 해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6월 16일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신세계 서울옥션의 인수 추진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보도된 서울옥션의 인수와 관련돼서
검토한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조회 공시 사항보다는 이게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이 풍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부가적으로 좀 해명하는 내용인데 일단 이에 대해서 사실무근 또는 확정, 서울 옥션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에 인수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시 사항들이 아닌 지금 미확정이거든요. 내용을 지금 유추해 보면 서울 옥션의 인수와 관련돼서 검토한 바는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도 있고 검토 여부에 따라서 검토를 못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이런 보도가 사실 조금 이 동아일보와 이 보도자료 내용들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서울옥션의 지분 32.8%를 경영권 양수도를 인수해서 기존에 지금 4.8%의 지분도 이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가 본격적인 어떤 미술품 경매업체 인수를 통해서 이 마케팅 역량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 이 이외에 예술품의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감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게 서울옥션의 인수 추진이 지금 서울옥션의 어떤 이 내용들 자체에서도 지분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그 회사 역시도 좀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 여부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재공시 여부 또는 진행 경과 사항에 따라서 확정상으로 좀 공시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자세한 기사 내용들을 보면서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신세계도 그렇고 서울옥션도 그렇고 두 개의 주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주가 흐름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사실적으로 이게 피인수 기업의 어떤 영향 효과가 오히려 더 외형이 좀 작죠. 코스닥 회사이기 때문에 서울옥션의 입장에서는 신세계의 어떤 인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일종의 어떤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고 신세계의 경우에는 사실상 1분기 리오프닝 어떤 수혜주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 반영이 좀 됐지만 아직 실적 회복까지는 2분기 실적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어떤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의 경우에 지금 사실상 서울옥션 인수를 추진해서 인수 이후에 사업적인 좀 시너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이미지도 있다. 자, 이 점은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볼까요? 네, 전일 종가 기준 23만 6천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예상 체결가 아직 좀 확인을 좀 안 됐지만 오늘 장세가 좀 시초장 좀 약세로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신세계 입장에서는 서울옥션의 어떤 인수 여부가 단기적 모멘텀이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사업의 어떤 변혁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는 서울옥션의 어떤 인수 모멘텀보다는 2분기 실적 기조의 어떤 이 증감 효과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23만 원을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기간에 좀 구간 기회를 좀 준다면 22만 원에서 23만 원. 22만 원에서 23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1분기에 비교적 견고한 실적 성장을 좀 이뤄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오히려 좀 더 확대된 실적을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신세계에 대해서 주가 흐름까지 좀 짚어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수를 당하는 입장인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신세계는 중장기적으로 이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울옥션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대기업으로서의 어떤 피인수 효과 일단 자금력을 좀 수반한 회사로 했어야 어떤 피인수 효과가 좀 더 반영이 좀 된다면 오히려 서울옥션의 어떤 기업 가치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오히려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인수를 당하는 기업한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에서 신세계 종목 자세하게 공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또 공시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1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결정 이후로 좀 안도 랠리가 나오는가 싶더니 어제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 같은 경우 또 한 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를 덮으면서 또 한 번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좀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하루입니다. 관련돼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변영희 대표 모신 만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떴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스피 1.70%, 코스닥은 2%대 하락폭 보이면서 약세로 여전히 시작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대표님 예상대로인가요? 네, 그렇죠. 전일 미국 증시의 어떤 긴축 우려감들이 좀 더 반영이 됐는데 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의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안정화 단계에 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그건 지금 전혀 다른 오판입니다. 사실상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다는 것은 7월의 기조도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여부에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 따는 가능성이 좀 크고 7월에 이 한국은행 역시 이 기준금리를 최소 5% 이상을 좀 올려야 되는 0.5% 이상 올려야 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의사 결정이 사실상 이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지는 크기 때문에 지금 매는 좀 먼저 맞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좀 이번에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단기적으로 좀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 지속적인 어떤 조정 장세는 상반기까지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안도랠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정말 기술적인 반등이었을 뿐 상승으로 고개를 튼다거나 이런 해석은 조금 위험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에서도 공시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목 디딤 이번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디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딤 같은 경우는 2006년 10월에 설립이 됐고 2015년 6월에 코스닥 시장 스펙 상장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7년 한화 ACP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한 바가 있다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요. 주 사업은 아시다시피 외식 사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백제원, 도쿄하나, 연안식당, 신마포갈매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디딤에서 어떤 공시가 나왔길래 오늘 다뤄주실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바로 어제자 공시 보기 전에 6월 13일자 공시부터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최근에 24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네. 전체 3건의 어떤 이 분할 효과가 좀 있었죠. 먼저 차근차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제9회차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했는데 주식으로서 전환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주식을 행사가액보다 하회한다면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고 상환받는 방식의 투자 형태입니다. 회사는 전체 40억 원의 이 발행을 했는데요. 표면 이자는 1%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를 한다면 4%의 이자를 받는 조건입니다. 회사는 40억 원의 자금을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좀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할 때 이 자금 조달의 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이 회사의 모멘텀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영업양수 자금이라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사업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어떤 가시화된 어떤 내용들을 전망해 볼 수 있고요. 시설 자금은 회사가 내부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추후에 준공 이후에 캐파를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즉 매출액의 확대 요건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자금은 회사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요. 채무 상환 자금은 말 그대로 회사의 빚을 갚는 자금입니다. 이 40억은 타법인 증권 취득,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도 같은 내용인데 10회차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이번에는 160억 원의 발행입니다. 역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전체 아까 40억 원의 발행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200억 원으로 추정이 좀 되고요. 표면 이자율은 2%, 만기는 5%입니다.
9회차의 전환사채 발행 조건과는 좀 다르죠. 아까는 표면 이자율이 1%였죠. 다음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1회차 3호 전환사채 40억 원의 발행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40억 원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아니고요. 자, 이 부분이 시설 자금이죠. 시설 자금 40억 원을 좀 배정했는데 조건은 10회차와 동일한 2%와 만기 5%.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20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40억 원은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디딤에서 나온 공시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 주식 초보자분들은 더욱더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디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또 약세를 보이면서 시작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시 내용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200억 그리고 40억 원의 시설 투자 자금을 좀 결정을 했는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자금이 단순하게 조달돼서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앞으로의 모멘텀 여부는 어떻게 좀 결정될 것인가. 잠깐 화면 좀 보시면 회사는 200억 원에 대한 이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간단하게 좀 기재를 했는데 K컨텐츠 그리고 K푸드 글로벌 사업 및 당사의 외식 사업 해외 확장을 위해서 타법인 유가증권을 취득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죠. 지금 200억 원이 아직 조달되지는 않았지만 200억 원이 납입 완료가 된 이유라면 회사는 K컨텐츠 그리고 K푸드 글로벌 사업의 이 해외 외식 사업 부분을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좀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밝힌 바로는 2026년도까지 글로벌에 100개의 매장을 좀 운영하겠다라고 좀 계획 발표를 했고요. 조달된 자금 200억 원은 이 컨텐츠 사업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좀 이 투입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현재 이 조달된 자금이 웹툰, 드라마 등의 이 K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혔지만 대상 기업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여부가 중대한 모멘텀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K-팝, K-콘텐츠를 넘어서 K-푸드까지 관련돼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딤돌로서의 공시 내용이었다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주가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녹여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낙폭이 어느 정도 그래도 관련돼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 오늘 오후장까지는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코스피 지금 1.8%, 코스피가 지금 1.7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2.3%대 시초 장세보다는 낙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오전장 시초 반영 효과는 그래도 이 전일장 미국 증시의 어떤 영향 효과는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 증시의 어떤 우려감들은 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발생되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상 이 강도 높은 긴축이 예정되어 있다는 어떤 이 불확실성들이 오히려 시장에 좀 작용되는 효과가 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네. 오전장보다는 그래도 오후장에 낙폭을 좀 부분적으로 좀 해소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는데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2,409.3%죠. 네. 지금 2,400선의 이탈 여부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780포인트 그러니까 770포인트의 어떤 이탈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2,450선 그리고 코스닥의 800포인트의 어떤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최근에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일단 이탈이 됐다는 것은 아직 저점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던 그 이탈선들이 이탈이 되면서 아직 바닥이라고 쉽게 단정 짓기는 이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오후장 흐름 이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장초반 흐름 좀 잡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파트너님 모셔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 약세는 예상을 좀 했습니다만 낙폭이 조금 더 커진 모습이네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예상 외로 하루 만에 이제 반락이 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한 어떤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 이 자체가 이제 경기를 뭐 둔화시킨다는 우려가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유럽에 대한 어떤 그 긴축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후속 영향,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핵전쟁 보복 우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슈팅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조만간 이제 반전이 좀 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에 대한 어떤 폭,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열어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하락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가 지선일까?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깐 제가 어제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근거를 추세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기 좋게 약간 깨버렸던 뭐 그런 상황인데, 예, 추세로 보면은 그 위쪽에 약간 오버슈팅 된 부분들, 아래쪽에 오버슈팅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이 좀 진행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선행적으로 주어진 값이 보통 이제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1,200 또는 2,400, 그 다음에 이제 3,600 이런 가격선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또는 1,000, 2,000, 3,000 이렇게 좀 주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최고점이 이제 3,300에서, 그러니까 3,600이 되기 전에 이제 현재 가격선에서 멈춰졌고, 저점이 지금 이제 2,400포인트에서 최종 쪽, 물론 약간 좀 밑으로 약간 언더슈팅이 좀 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지만은 2,380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2,400이 굉장히 강력한 지선이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 2,400이 상당히 깨지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뭐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하나의 그 고점이죠. 그 층의 중심 상단 또는 하단, 지금은 중심 쪽에 있죠. 그래서 현재 중심 위쪽에는 좀 좋을 거다. 그렇게 돼서 제가 2,380 또는 2,400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4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저점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종합 부분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의 포지션들이 이제 그 현물 매도 쪽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은 지속적으로 좀 매수 어떤 기조가 좀 되죠. 그래서 현물 매수로 이제 돌아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격 과다의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이 다음 주에 정도 나와줄지라도 고점에서 6월 25일이 고점이죠. 그래서 일령이 되는 올해 6월 25일 이전에 어떤 그 변수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 참석하기 때문에 방산을 비롯해서 태양광이나 원전 이런 대형 프로젝트 수주나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크게 돌 수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당장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의 흐름들 굉장히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강남 레벨4 자율주행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투자에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제일 먼저 또는 먼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포함해서 이제 장비 업체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비 업체 관련된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현재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냈던, 물론 이제 신규 상장 주기도 하지만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세안 메카닉스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해주고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장대 양복 급등해주고 좀 조정을 보였죠. 조정을 보이는 또 측면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LG 에너솔루션의 배터리를 보호하는 엔드 플레이트 상품을 플레이트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가져올 확률이 많고요. 최근 급등했던 2차전지 양극재, 현재 2차전지 장비 업체를 보면은 원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나왔을 때 보이고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차전지 장비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포분을 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격이 높기 때문에 좀 조정이 되면은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양극재 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달아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장하고 상관없이 며칠 전에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2차전지 쪽의 양극재 부분에 어떤 3인방 하면은 코스모 신소재, LNF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LNF 부분들도 지금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이제 상승과 조정, 21선을 두 번 좀 짚고 다시 한번 21선 관통하며 돌아서겠죠. 근데 장보다도 먼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후발주로 보면은 현재 코스모 이제 이 케미칼이 안정적으로 아직 큰 시세가 없고 또 최근 조정에도 안정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이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21선, 61선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1선이 우상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지지골도 받으면서 이제 정비율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선행지표로 먼저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LNF와 같이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응급제 쪽에서는 그 최근에 대장주가 이제 나노신 소재였죠. 나노신 소재가 최근 약세 때문에 비록 이렇게 상승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가다가 이제 절반 정도 조정 보였지만은 한 41선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이번에도 이제 41선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하고 같이 이제 바라보실 부분들의 후발주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후발주 종목 같은 경우는 한솔케미칼도 지금 물론 화학주지만은 현재 응급제도 같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해주고 2단 상승하다 약간 크게 밀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상승했던 가격의 중심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쪽에 양극재가 먼저 장비업체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양극재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순환매로 그 제일 먼저 2차 전지 쪽이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할로 한번 접근하는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야기한 동안에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현재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2,400이라는 것은 선행 쪽으로 주어진 강력한 지선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버슈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떤 V자 반등이 돼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지선이고 약간 오버슈팅을 봅니다. 물론 현재 등락이 언제든지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바닥 다지는 국면이 진행이 될 수 있지만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최대 이격이 과다된 시점이고 최대 1년 동안 하락을 좀 했던 그런 그 대마디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악의 마지막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오늘 흐름 간단히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현재 2차 오늘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주로 강조를 드렸던 종목군 중에 현재 팜3하고 이지홀딩스 잠깐 언급을 좀 해보면은 이지홀딩스가 어제 크게 올라섰고 상승 삭발 형태가 일어났고 오늘 이제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팜소리도 21선과 61선 수렴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골도 발생이 되고 정비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쪽은 팜스하고 이지홀딩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세가 돌았을 때 가장 강하게 돌 수 있는 것이 2차전지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업체, 양극재, 음극재를 현재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할 매수로 공략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보다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연일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시장 상황이 만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물론 오늘 낙폭을 좀 줄여가고는 있는데 어제가 사실 바닥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굉장히 무서웠던 부분이 염려가 됐던 부분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걱정이 오늘 국내 시장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좀 많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급격히 하락을 했을 때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반대 매매라는 건 담보 부족이 나오고 나서 증권사 기준이면 그 다음 날 종가 기준으로 담보 부족이 나왔으면 다음 거래일에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오늘 장전 시간 외 매매까지는 반대 매매가 좀 나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기관의 수익 매수가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금융 투자가 대부분이라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기관이 사줄 때 외국인까지 좀 같이 사준다라면은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왔을 텐데, 외국인은 코스닥은 굉장히 조금 사주고는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부분 또 하나 좀 살펴본다면 2차전지 쪽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빨간불을 켠다라는 점은 미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회사들이 모두 하락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좀 반등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낙폭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오늘 2,400 정도를 확인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도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안 나눠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제가 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그 아래를 깨주고 내려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심려가 깊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도 좋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체크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많은 부분 커플링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시장 좀 아쉬웠던 부분은 미국 시장은 한번 반등했었죠, 이번 주에. 국내 시장은 사실 반등다운 반등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빠지는, 맥이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죠.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끝나는 아쉬운 모습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도려 전일보다는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일처럼 힘이 빠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되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나은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양봉이 길진 않지만 양봉이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양봉이면서 플러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힘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를 짚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오리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식품주는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는 이 섹터죠. 이 식품주가 왜 그러냐 하면 식품주는 좀 심심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거나 굉장히 크게 나빠지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고 주가도 그렇기 때문에 막 급변동하는 모습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좀 심심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주목을 받는 건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미국에서 유통과 식품 관련한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죠. 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도 좋은 모습을 내는 모습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식품주들 좀 주목을 받았었고 이 경기 증시가 좀 불안할 때는 상대적으로 내수주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작용을 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좀 좋습니다. 2분기 실적 2분기 3개월 동안 달성할 예상 컨센서스를 2개월 만에 달성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온의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 해외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한 전쟁 그리고 중국은 상해 봉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오리온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죠. 기존 상품들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해외에 대한 부분들 풀려나가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좋다. 이런 포인트로 보시고 오리온을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 시그널주 오리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좀 브리핑해보니까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깨졌네요, 이사님.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매수를 좀 지금 해도 되냐 하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사님 생각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좀 길게 보는 이 관점에서는 분명히 좀 매력도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시장에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매도가 나오면 1번으로 삼성전자를 팝니다. 특히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오늘도 전기전자에 1174억 현재까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금액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습니다. 22년도 컨센서스 60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이 영업이익에 대한 예상치를 가지고 있고 PER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 8배에서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이 삼성전자가 분명히 실적 대비해서 이 지수가 빠지면서 피해를 받아서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건 맞는데 시장이 지금 진정된 건지 아닌 건지 조금 길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죠. 가능성 면으로 봤을 때는 2,400 정도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최근의 시장, 특히 이번 주의 시장은 약간 이성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금리도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이 진정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좀 길게 본다라면은 분명히 삼성전자 지금 자리 6만 원 아래에서는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매력도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분들은 접근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다행히 수급이 특히 기관의 수급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좀 오후장이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과 같은 추세라 그러면 2,400 바닥도 확인을 했고요. 기관도 잘 사주고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매수가 줄어들면 안 되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사실은 또 보수적인 시장이 되겠는데 기관의 매수만 줄어들지 않는다라면은 낙폭은 좀 더 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피해를 봤었던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 면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꼭 확인을 하시고 오후장 시장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시장의 낙폭이 줄어듦과 함께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좀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을 꼭 기관의 수급 확인하시고 오후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관의 수급을 근데 본다라면 가능성 면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좀 줄어들면 안 된다. 체크포인트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어제는 이쯤 연결을 했을 때 마켓워치 온도가 이례적으로 좀 높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정반대일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정반대 움직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만 지금은 또 30분 동안 시장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렵다,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어제와 같은 그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혹은 그래도 하루 정도는 유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돼서 어제 오후에 쭉쭉쭉쭉 좀 밀리는 상황들 때문에 어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다. 물론 저는 이 상승을 어제 상승을 크게 보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크게 보거나 세게 보거나 오래 가지는 않을 상승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서 제대로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또 이 정도 하락이 나온 상태라면 투매가 일어났을 때 가장 확실한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매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또한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 의해서 올라간 측면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5월 달에도 파월 아저씨가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올랐다가 다음날 꼬부라졌거든요. 이번에도 좀 반복적인 부분이 좀 나타난 상황도 좀 있고 좀 두 번째는 이제 뭐 연준이야 이미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란은행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 아저씨가 왜 나와요? 했던 게 스위스입니다. 여기서 스위스까지 금리 인상을 마이너스 0.75의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지금 유지가 되던 마이너스 금리 현재도 0.5% 50bp를 올려서 마이너스 0.25%의 금리가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15년 만에 상승을 했고 여러 이제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하향 전망을 하는데 금리는 올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담 갖는 건 맞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일 때 항상 현금을 확보해서 다음날 넘어가고 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거기에다가 단타를 치더라도 적자 기업만큼은 피하셔라. 왜냐하면 이 돈이 회수가 되는 이런 구간,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구간에서는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기업들은 떨어졌다가 다른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리면 뭐 아주 몇 달 내지는 1년, 2년까지도 고생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말 운이 나쁘면 너무 테마만 따라가다가 운이 나쁘면 내년에 돼서 뭐 그렇게 탈출 못한 게 뭐 3월달, 4월달 상장 폐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재무제표 한 번 정도만 확인해서 적자 기업을 피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이 기업은 실적도 너무 좋고 뭐 너무 훌륭하고 한국을 대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랄지 SK하이닉스 같은 뭐 현대차랄지 한국을 대표하거나 뭐 이런 혹은 이제 미래 산업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로봇이랄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적자 기업이 아닌 성장성이 혹은 적자라 하더라도 매출이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건 적자라도 괜찮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기업을 오늘 같은 날 미리 선별을 해놓고 그래 내가 시장이 조금만 터닝 어떤 신호가 나온다라면 조금은 이제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한번 내가 가진 현금을 쏟아부어보자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는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밀리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제 오후에 밀려버렸고 오늘 아침도 개파락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근데 오히려 되려 아침 저점이 2,400포인트를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현재는 지금 조금 내려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 번은 내려와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투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좀 출현이 돼야지 시장이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시작해놓고 아주 짧게 흔들었다가 올라가 버리면 오늘 저점인가 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TV들도 상당히 좀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고 뭐 유튜브랄지 혹은 여러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왠지 좀 있어 보이고 좀 경험도 많아 보이고 나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들의 조언을 너무 격하게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은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서울경제TV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좀 검증된 분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제보다는 오늘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구간에는 왔다. 요 표현해 드릴게요. 요 자리부터는요. 물려도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서 좀 손실이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던 자리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자리가 2350에서 60 정도거든요. 2350에서 60.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40, 50 정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오늘 하루만큼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는 내가 여기서 샀는데 더 떨어져도 여기까지 반등은 이 정도는 줬다가 다시 밀린다. 그래서 내가 본전이나 혹은 약간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온 게 아닌가. 저는 조금은 희망적인 얘기로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씩 파생 관련된 얘기들을 이번에도 좀 드렸어요. 역시나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푸시라는 상품이 오늘 하루 이렇게 또 개파락하는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더 50% 넘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래서 조금 소액 100만 원 정도 이내나 혹은 이런 정도로 좀 아주 소액으로도 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은 지금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급하게 반등이 일어난다면 푸시한 상품이 아니라 콜이라는 상품이 어쨌든 주식 상품보다는 플러스 되는 속도가 원체 빠를 것이니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고민해 보시고 뭐 여러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튜브를 통해서 이런 데서도 충분히 공부할 자료들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업사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믿을 구석이 생기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매매 시그널을 좀 잡아볼 만한 단기적인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 중에 적자 기업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좀 부담 없이 살 수 없는 가격대까지들 내려온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해도 되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일단은 적자 기업이 아니라면 웬만한 종목들은 이제 어차피 한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 접근한다라면 큰 실패는 없지 않을까 일단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흔들기 한 번 정도는 더 일어날 겁니다. 특히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요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만들고 주말을 맞이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마도 점심시간 이후가 되면서 어제처럼 또 한 번 흔든다. 뭐 그렇다면 오히려 더 겁을 먹을 필요가 더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때에 올라가려나 보다라고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내려올 때 그래서 또 한 번 2,400포인트 이런 자리들이 위협당하거나
그런 부위 포인트일 때를 보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부터는 겁먹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아닌 종목 어떤 거라도 사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은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삼성전자 추천하시는 분들 별로 이렇게 썩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좀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어떤 거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SK 지금 IT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효성첨단소재랑, 혹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그래도 좀 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이라면 그렇게 썩 구분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오늘도 오르는 농업주나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주가 좀 급등을 하는데, 이런 쪽들은 오히려 쫓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게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말고, 그죠? 왜냐하면 하락이 커서 주워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낙폭 과대해야 합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억울하게 같이 빠진 종목,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고 혹은 안정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집중해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얘기 드렸던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중소형주보다는 조금은 중대형 쪽의 종목분들로 뭐 적자 기업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됐을 때 조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금요일장 개장 상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